안녕하세요. LA 종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또 폭등했는데요. 그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시총의 5배도 가능하다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아직도 미국 주식 안 하느냐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가 나홀로 폭등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외 작은 주식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소 0.97. 마소는 항상 그렇죠.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가장 안전한 주식이죠. 자, 그 다음 애플 볼까요? 1.17 올랐습니다. 자, 애플도 계속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고 있죠. 엔비디아에게 뺏긴 자리를 다시 차지해서 애플 꾸준하고요. 자, 엔비디아 1.68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40 찍으면 또 130대로 내려오고 또 140 찍으면 또 밀려 내려오고 계속 엔비디아는 한 140 정도가 계속해서 이제 이 돌파 구간이거든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건요. 전체적으로 횡보하잖아요. 횡보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주도권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도권이 테슬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모멘텀이 찾아오거든요. 자, 아무튼 그냥 엔비디아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계실 분들은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됩니다. 워낙 여전히 강력해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좀 볼까요? 2.40%. 자, 아마존 좋죠? 아마존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 지금 연시 미국 사람들 소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하던 사람들이 싹 들어가고 생각보다 소비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아마존도 2.40% 꾸준하고요. 자, 그리고 구글도 3.60. 자, 구글 오늘 좋았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자 쪽에 그 칩을 윌로우라는 칩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구글은 구글이다. 자, 구글이 워낙 또 그런 쪽으로 개발을 지금 12개의 다른 기업들 너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만 터져도요. 구글은 계속 또 주가 상승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워낙 구글이 좋은 기업이죠. 자, 그런데 아마존이다, 구글이다 올라도요. 지금 현재 주도주는 테슬라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나야, 나 테슬라. 테슬라가 6.14% 상승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오늘 테슬라가 폭등한 이유는 이따가 테슬라 우리 이 주식 내용을 후반부에 살펴볼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어마어마한 상승 여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500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은요, 역시 그냥 돈 잘 버는 회사들의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간다.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으로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공지능 투자도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투자며 버는 것도 잘 법니다. 나머지 작은 회사들은요, 트럼프 때문에 반짝했지만 결국 펀더멘털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이 찾아오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권을 잡고 이제 이 테이크오버 오피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기 전에 벌써부터요, 지금 많은 나라들의 국가들의 좋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놀라운 소식 하나는 뭐냐면요. 자, 지금 사진에 트럼프가 아주 흥미롭게 미소 짓고 있죠. 누구를 보고 미소 짓고 있냐?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CEO 손정희 회장이죠. 손정희 회장이 오늘 어떤 발표를 했느냐? 자, 무려 100 billion US investment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자그마치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흡족하겠어요? 안 흡족하겠어요? 트럼프는 가만히 있는데 너도 나도 달려와가지고 내가 먼저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도요, 무려 100조 원.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0조 원입니다. 어마무시한 이 자금 투자죠. 일본은 환율이 더 안 좋으니까 사실 한 일본 돈으로 따지면 150조 원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100조 원 규모라면요. 그런데 이걸 이 소프트뱅크가 트럼프를 아주 흥미롭게, 아니, 미소 짓게 할 만큼 과감한 투자를 한다? 이건요, 결국은 지금 앞으로 트럼프의 그 소위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트럼프 수혜주가 확실하거든요. 그 트럼프는 어떤 생각이 뭐 이 어떤 뒤에서 어떤 장난을 치기보다는 되게 straightforward한 편입니다. 그냥 뭐 밀고 가버리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가 확신한 부분에 있어서요. 자, 그래서 이 또 이 본인이 워낙 또 이 기업도 본인이 스스로 이 트럼프라고 하는 부동산 재벌로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느낌들을 믿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불확실성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소프트뱅크 CEO는요,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의 사랑을 또 받겠죠. 지금 머스크가 사랑을 받듯이 소프트뱅크 손징현 회장도 이렇게 또 이 분위기 파악을 너무 잘하죠. 딱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현재 지금 낙동강 오리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계엄 사태 이후로 정말 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지금 이 보세요. 다른 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캐나다 총리도 미리 만났죠. 말하러 가서 대통령 취임 전에 미리미리 지금 지도자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도 벌써 트럼프 초대했죠. 그 나트리담 성당 완전 이번에 다 대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불이 나서 그거 이제 리오프닝 하는데 머스크하고 트럼프를 초대했죠.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들은요, 트럼프와 지금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가 되어서 달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테슬라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에. 너무 바람직합니다. 이상한 주식 사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미국 주식에 테슬라 사고 좋은 주식 계속 사 모은다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서민들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은퇴하고 또 돈이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국내에 쓸 수 있고, 그러면 국내 소비가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선순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계속해서 자산을 묻어두고 계속 사모아 가세요. 그래야 자산도 커지고 은퇴할 때도 아름답게 은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를 맡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나눠진다는 분석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인데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the pillars of Donald Trump's economic plans are tax cuts and tariff hikes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법인세, 소위 말해서 이 텍스컷, 세금 감면해 주는 것과 그리고 tariff hikes죠.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트럼프 경제 계획의 가장 큰 기둥이거든요. 두 개의 기둥인데, 자, 여러분, 이 텍스컷과 관세인데, 관세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텍스를 낮춰주는 거는 이 법인세, 기업들의 법인세 중심으로 낮춰준다는 건데, 그만큼 규제를 덜 하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사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잖아요. 관세를 높이면 뭐예요? 들어오는 물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혹시 뭐 수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텍스컷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업들의 수익이 더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괜찮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미국 기업들은 이 버티게 해주면서 또 잘되게 해주면서 바깥에 관세를 매긴다? 그 말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그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근데 뭐라고 합니까? As always, 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고 합니다. 자, 멋진 말이죠. 결국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각각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섬세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위험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텍스컷을 한다고 하지만 이 관세를 올렸을 때에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물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예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를 매겼을 때에 물가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안 내려가잖아요. 굉장히 스티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높은 편인데 금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여전히 4.5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금리를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치솟아 오른다? 그러면 금리를 못 내려요. 굉장히 그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가를 도대체 어떻게 잡겠냐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 압박을 그 트럼프만의 디테일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함 중에는 결국은 이 불법 체류자들 추방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물가 상승 압박을 잡겠다라는 거고, 뭐 이 트럼프만의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국가의 재정, 정부의 재정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머스크를 앞세운 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나라에서 막 허비되고 있는 돈들을 그냥 다 일단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머스크가 이 X를 인수하고 나서 80% 인력을 잘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스크가 그런 데는 능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 정부를 소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슬슬 흘러나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푸는데 그 돈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푸는 것 중에는 뭐 어떤 국민들을 돕고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 지출 자체가 너무 낭비적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새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줄이더라도 물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를 올리지만 우리 안에서 돈을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이 물가가 관세를 올렸을 때 오를 부분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그걸 계속 추적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 지금 달러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투자 은행들이 자, 달러가 지금 강한데 언제쯤 그럼 달러가 좀 약하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을 좀 했거든요. 자, 일단 내년 말입니다. 2025년도 말 정도가 되면 미국 달러의 이제 지금처럼 초강세는 벗어나서 약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말부터 후내년 2026년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달러가 지금 초강세인 것은 뭐니 해도요, 다른 것보다 가장 뭐니 해도 결국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금리가 너무 좋잖아요. 10년물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또 이자를 먹으려고 당연히 달러로 사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년 말쯤 되면 트럼프는 결국 금리 내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트럼프는 금리 내리는 걸 좋아해요. 내려야 부동산도 살고 다 살거든요. 본인이 부동산으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아마 내년 말부터 해서 그 전부터 해서 트럼프는 금리 내리려고 계속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금리가 꾸준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달러가 천천히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달러도 이제 반응하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미국 금리가. 왜냐면 지금 미국 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이제 나라들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키 맞춤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키 맞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달러도 내년 말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미치도록 이렇게 오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내년 말쯤에 달러가 약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환율도 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고려하다 보면 또 이 투자하는 게 참 재밌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거의 완전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오늘 우리 앞에서도 살폈지만 6.18% 올랐죠.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무려 26달러, 거의 27달러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수로 환산하게 되면 뭐 1000주를 갖고 있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26,000불, 27,000불이 올라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뭐 10,000주를 갖고 있으면은 뭐 이거는 거의 몇 억씩 오르는 거죠. 뭐 3, 4억씩 뛰어 오르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뭐 오늘 장중에 6.18에서 또 애프터마켓에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11
11.11%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도합이요, 8%, 거의 9%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상승볼 보시면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거의 조정도 없이 지금 미친 듯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랠리를 보인다? 자, 이런 경우는요, 거의 드문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가 테슬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거의 조정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요, 거의 처음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흐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분 너무 좋죠. 여러분들, 다들 너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 한 달 동안 상승하는 흐름 있죠. 이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 중에. 왜 그럴까요? 그게 잔기술을 가지고 이 잘난 척하다 그래 된 거예요. 뭐냐? 이 소위 4848 하는 사람들 있죠. 테슬라가 늘 과거의 패턴을 어떻게 보였냐면은 250, 60, 70 정도 가게 되면 꼭 220달러대로 떨어지고 그 뒤로 계속 물러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뭐 100달러대, 18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260 70 올라가면 정리해라, 뭐 이런 식의 이 주문들이 있었어요. 여러 이제 소위 여의도나 이렇게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죠. 그리고 또 차트쟁이들 있죠.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트 분석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어설프게 자꾸 4848 미국 주식 한국처럼 하다가요, 그 뭐 푼돈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벌긴 버는데 결국 중요한 건요, 크게 상승할 때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260, 70 올라갈 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 4848 하는 사람들은요, 또 정리해서 나중에 나 200 초에 오면 또 더 불려야지. 그리고 또 180달러, 100달러 때 오면 더 사야지. 막 뭐 자기들이 뭐 테슬라는 4848에 돈 벌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 그냥 푼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자, 근데 중요한 건요, 항상 이 미국 주식을 보면 뭐 빠르게 계산하고 차트 분석해서 하다가 4848 하다가 이 중요한 시점을 놓치는 거야. 270, 60 올라갈 때 사람들이 또 그렇거든요. 내려갈 거라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300을 뚫어버려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00 뚫을 때까지만 해도 에이, 그냥 또 이번에 우연이겠지 이러면서 분명히 다시 내려올 거야. PR도 높고 뭐 지금 너무 올라갈 그거 많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또 350을 돌파해버려요. 350 돌파하니까 이제 뭔가 불안하죠. 이거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400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848 하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 가질까요? 에이, 이건 너무 과해. 야,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다리는데 갑자기 400을 돌파해버립니다. 400달러를 돌파해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220달러 때쯤 소위 말해서 내려오면 살려고 했는데 거의 2배가 뛰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중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중간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260에 팔아서 270에 팔았는데 어떻게 400달러에 새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손실이에요, 손실. 그래서 400달러대 왔는데 또 혹시나 해서 기다리는 거죠. 에이, 400달러 너무 too much, 너무 overvalue, 너무 이거 오버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그걸 다 뚫고 계속 미적미적 하다가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다가 아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474달러입니다. 여러분, 거의 지금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항상 이렇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요, 장기 투자할 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4848 하지 말고 계속 갖고 있고 떨어지면 더 사고 돈이 있을 때 계속 사 모으라 그랬죠. 월급 타면 그냥 꾸준하게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얼마나 고점이냐 아니냐, 그거는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 모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수량이 깡패라는 게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이 타이밍 하나 딱 기다리고 있다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큰 자산으로 뻥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다린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막 2배씩 튀어버리는구나. 이제는 600달러, 500달러까지 보이고 있고, 600달러 가게 되면 거의 3배가 뛰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200% 뛰는 거잖아요. 200에서 400, 600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뭐 10몇 프로 벌으면 팔고 이러다가 세금 내고 그러면 뭐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찐 부자가 되고 큰 돈을 만지려면 좀 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계속 사모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면서 좋은 경우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미친 상승이 온다고요. 그때는요,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결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웃고 있잖아요. 즐기면서. 저처럼 그냥 계속 미소만 띄우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자산이 이렇게 뻥뻥 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시작이니까 뭐 갈 일이 많죠.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는요, 정말 이건 뭐,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그냥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내리건 나중에 뭐 떨어지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파티를 즐기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이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여유롭게 즐기시고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금욕 생활을 했잖아요. 이럴 때 와이프에게, 이럴 때 여러분 한 주, 두 주, 한 주면 지금 얼마예요? 474달러니까 얼마입니까? 이럴 때는 이게 지금 거의 한 70만 원 됩니까? 한국 돈으로? 그러면 두 주 팔면 15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와이프에게 여러분들이 뭐 예쁜 코트나 아니면 멋진 비싼 가방 하나 한 두 주 팔면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많이 올랐을 때 이제 횡보하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한두 주 팔아서 아, 와이프가 고생한다. 내 아내가 못난 나를 만나서 고생했지 하면서 이럴 때 딱 사주면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분들 지금 달러도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죠. 지금 뭐 달러가 지금 1,400원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500달러면 두 주 팔면 1,000달러 아닙니까? 그러면 140만 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럴 때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외식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또다시 또 찌질하게 또 살면서 주식 사 모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또 급등한 거, 뭐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한 이유는요. 자,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그동안 낮게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기업들, 기관들이 너도 나도 굉장한 지금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를요, 500달러 이상 제시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미주오라고 하는 이 회사, 미주오의 애널리스트죠. 자, BJ 레캐시라는, 자, 왼쪽에 사진에 보세요. 이 BJ라는 분은요, 별 5개예요. 이 사람은요, 애널리스트로서 별 5개의 점수를 받고 있을 만큼 굉장합니다. 여러분, 고등 아시죠? 고등은 애널리스트로서 별이 몇 개냐? 별이 0개.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실적이 안 좋으면, 얼마나 바보 같은 헛소리를 많이 하면은 별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별 한 개도 못 받으면 차라리 옷 벗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지를 못 받는데 그냥 옷 벗어야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Success Rate도 47%고요. 그리고 Average Return이 12%가 넘어갑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엘리트 이 투자자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트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목표 주가를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무려 515달러를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데나이브즈랑 똑같죠. 데나이브즈도 515불을 올려놨는데, 자, 미주가 마치 카피한 것처럼요, 꼭 뺏긴 것처럼 그렇게 510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옛날에 얼마를 줬냐면 230달러였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230달러인데 이거는요, 지금 515까지 올렸다. 이게 지금 얼마가 오른 겁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거의 한 300달러 가고 거의 285인데 거의 한 300불 올린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우수한 애널리스트도요,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저렇게 낮게 주고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뛰어오르니까 이렇게 목표 주가를 더 510으로 올려놓는다? 이건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미리 오를 걸 예상해서 목표 주가도 딱 잡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신뢰할 만한 애널리스트들도 뒷북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이 정도인데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지금 515 올리니까 230에서 여기 이게 다가 아니에요. Upgraded the stock to outperform from neutral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동안은 neutral, 중립이었어요. 자, 지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outperform을 줬어요. 뭐예요? 그냥 buy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uy. 그러니까 미주오에 소속돼 있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이 이제 테슬라 바이라니까 막 사서 들어오는 거겠죠. 이제는 사야겠다. 그리고 미주호 애널리스트가 또 ETF를 운영하거나 뭐 자기가 뭘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테슬라를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린단 말은 이제 사겠죠. 고객들이 돈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왕창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230에서 515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는 건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애널리스트들도 따라가 캐치업하기가 힘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에 급변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테슬라를 지금 사야 된다,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외치느냐? 크게 세 가지를 외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 4년 동안, 다음 한 4년 동안은 정말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4년이 왜 나왔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동안입니다. 트럼프가 다스리는 앞으로 4년 동안은 테슬라에게 정말 유리한 국면이 올 거라는데, 특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첫째, Loosening Autonomous Driving Regulatory Framework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죠. 규제의 틀들이 프레임워크가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테슬라 자율주행에 유리하게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FS나 로보택시의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이건 뭐 우리 항상 언급하던 거죠. 두 번째, New Trump Administration Policy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건요, Consumer EV Tax Credit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텍스 크레딧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없애버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경쟁사랑 비교할 때에 테슬라가 너무 유리한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비용 절감 측면에서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버 3 나오죠. Outgrow global LVP with the more profitable EV roadmap, Pierce say with the low-cost Model Q Cybercab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27년도까지 봤을 때 모델 Q, 그러니까 모델 2 저렴한 자동차죠. 2만 달러대. 그리고 사이버캡이 올해 뭐 출시되더라도 내년 26년,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로드맵이 형성됩니다. 판매 숫자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델 3, 모델 Y 있는데 여기에 더 저렴한 차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전체 마켓 쉐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세요. 구체적으로요. 앞으로 최소 1.8 트릴리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나이브스가 앞으로 2 트릴리언을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보편적으로 한 1.8 트릴리언인데, 자, 여기서 이제 bullish 했을 때 더 간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일단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core 오로 자동차, 에너지, 그리고 다른 서비스까지 합쳐서 대략 711조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11 빌리언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나오는 거 1조 달러 좀 못 되는 거죠. 그 다음 FSD 로보택시가 614 빌리언 정도 되는데 업사이드가 896 빌리언까지 갑니다. 이거는 앞에 자동차, 에너지 다 합친 것보다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치더라도 맥스로 봤을 때 거의 900빌리언이니까 1.6 빌리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6 트릴리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넣었어요. 휴머노이드 472 빌리언이거든요. 좀 작죠.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 740까지 간다고 합니다. 740빌리언이요. 그러면 맥스만 다 더하더라도요. 이게 14에다가 2.3, 2.4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스로 가게 되면 2.4 트릴리언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으니까 주가가 이거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공격적인 전망들, 구체적인 전망들,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미주호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분명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로보택시가 이 정도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그리고 로봇은 너무 작죠? 더 큰데. 근데 뭐 로봇은 지금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놓은 건데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전체 다 합치더라도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쯤 하고요. 제가 지금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많은데요. 2부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존 교수였습니다.